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시간을 나가보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은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끝났을 때 폭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폭락하게 된 게 이 트럼프가 취임 첫날 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내놓겠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조 바이든 정부와 이 트럼프 정부가 확실히 달라진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법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정명령 때문에도 이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특히나 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 금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게 태평양 건너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때문에도 그런데요. 여기다 또 캘리포니아 산불이 엄청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 1,5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보험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거라고 그러고 또 이것 때문에 미국의 보험사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이게 다 서로 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1월 20일 날 트럼프의 이 2기 정부가 출범할 때 이러한 혼란들이 우리 시장을 계속 불확실성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FRB가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시장에 악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슈, 특히나 LA 산불도 그렇고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미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만 해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봤는데요. 이게 올해는 이 트럼프 2기 집권을 하면서 이 보편 관세라는 걸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이 수출하는데 이 수출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이 대형주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지금 현재 현대차는 나름대로 이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선전하는 것들이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다른 경쟁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소한의 이 피해를 보는 쪽으로 이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잘만 막아낸다면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피해를 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대 최대인 24조 3천억 원의 투자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에 쌓아놓고 있던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차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내수에 대한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AI 로봇과 또 자율주행 등에 대해서 이 AI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3단계 자율주행 기술에서 좀 뒤떨어진 업체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했습니다. 벤츠도 그렇고 이미 테슬라는 이미 오토 드라이브로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오토파일럿으로.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자율주행을 조기에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M&A를 통해서라도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4분기실 잠정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보였는데요. 이때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31일 날부터 이후부터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때를 노리고 들어온 환투기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들이 가장 먼저 편입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순매수를 보인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충격이 와도 낙폭이 적을 것이라는, 그만큼 많이 하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최상목 대행이 이 추경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추경을 해야 될 타이밍에 추경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증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미 실패한 정책을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내수를 다시 진작시키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개별 기업들은 그나마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잘 선정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가운데서도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이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이 태양광 쪽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3년 동안 투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본물 터지듯이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 3년 동안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게 지난번에 구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아리백을 조기에 달성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시장에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우리 대기업들도 아리백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백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풍력은 태양광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또 시간이 걸려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지만 태양광은 짧은 시간 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내서 대규모의 그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번에 지난 연말부터 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 재생 에너지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러한 또 그리고 경기도나 제주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아리백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국내 대기업들의 태양광 발전, 즉 아리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련주들이 수익이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중국의 태양광 소재나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한국 태양광 소재와 장비 업체들이 나름대로 보편 관세를 부과받아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볼 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은 그 바닥에서 다시 실적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L이나 신성ENG 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업체들을 한번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N과 신성 ENG,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3가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로는요, 유리기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ES가 진행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급락하는 반면에 또 유리기판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어떠한 모멘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CES 2025에서 SKC가 유리기판 그 오리지널, 그러니까 최초 시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그동안 이제 유리기판을 예전에도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는 R&D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완제품을 대규모로 양산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죠. SKC 같은 경우 미국에다가 조지아주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짓고 있는 그 공장 안에는 이 HB의 테크놀로지가 만든 유리기판 검사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필옵틱스가 만든 유리관통 전극 공정 싱글레이션 이 공정 장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유리기판을 완성하고 그걸 양산하기 위한 그 공정을 만들고 있고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유리기판이라는 게 더 이상 이 R&D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상품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도 그럴 게 인공지능 AI가 이제 유기 소재로 만든 PCB로는 마지막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집적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열이 발생합니다.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반도체 AI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도입하는 것이고 이 유리기판은 약 30% 정도의 열 절감 효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열과 휘어짐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SKC 모두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었고 가장 먼저 SKC가 양산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올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 완성이 된 기술이기 때문에 양산을 누가 먼저 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율을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이 싸움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를 포함해서 국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제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챙겨볼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를 들고 오셨는데요. 네. 어떠한 점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이 자율주행하면 바로 그 뒤에 따라붙는 게 자율주행 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은 이제 그 섹터를 더 넓혀서 네. 로봇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로봇이 예전에 우리가 무슨 많이 보면 공장에서 현대차 그 자동차를 앞에 놓고 양쪽에서 용접기계 막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을 봤을 텐데요. 그렇게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로봇들도 이미 한 세대 전 예전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들은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즉 휴머노이드 모습을 하고 나서 인간과 같이 협동해서 이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기술은 이런 로봇이나 자동차나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는 완성이 됐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미 그 3단계도 고도화시키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와 사업 협력을 하면서 이 3단계 자율주행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 변하고 로보틱스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도심항공 모빌리티 또 로봇택시, 자율주행 웨이모 이런 것들에 다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자율주행 쪽에 이루어지면서 이건 대기업이 리드하는 그런 산업 섹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기술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기 시작하는 기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도 3단계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M&A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차를 넘어서 로봇 그리고 항공 이뿐만 아니라 선박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오늘의 공약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이렇게 섹터를 저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말씀했던 그 섹터 안에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그 태양광주의 이게 대장주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태양광 시장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들, 이게 중국산 저가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가인 것만큼 질도 떨어집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저가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가인 거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중국 태양광 이 소재와 장비들이 워낙 많이 미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중국산 태양광 소재와 이 시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데 거의 50% 가까이 그 관세를 매깁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만든 태양광 장비나 또 이 한화솔루션이 미국에서 그 조지아주 공장에 있는 그 솔라 허브라는 데서 만들어낸 이런 장비들과의 경쟁을 해도 결코 한화솔루션이 뒤지지 않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시장, 장비 시장의 약 35%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은 실적 개선도 빠르게 일어나면서 또 한편으로 원달러 환율에 의한 환차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화솔루션은 올해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매수가 19,000원, 손절가 17,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는데 이 업체가 1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시고 나서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현재 18,16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가를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도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목표가 3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목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